요렇게 가나다군이 다 있는 서울여자대학교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냐면 좀 마지노선으로 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 서울여자대학교를 살펴볼 건데 서울여자대학교는 이제 모집 단위별로 반영 영역을 나열을 해놨어요. 일어일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 언론영상, 교육심리, 경영, 패션산업학과는 30, 영어가 30이네요. 순서대로 해서 국어, 수학대로 한다면 30, 20, 30, 20이 될 거고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디지털 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국어 20, 영어 30, 수학 30, 탐구 20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두 개의 학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학, 가형, 나형 다 쓸 수 있고 탐구도 가탐, 사탐 상관없지만 요 학과들은 수학이 중요한 학과들이기 때문에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10% 더 준다고 합니다. 식품응용시스템학부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수학, 가 가산점이 표현이 없고요. 과탐만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산업디자인학과 공예전공은 3개 영역 중에서 한 영역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영역을 각 33.3% 반영합니다.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100분위 1을 영역별 점수 환산으로 환산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항상 표준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 위주의 입시를 해왔던 학교예요.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반영 비율이.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한 과목만 선택해서 반영한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대체가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산업디자인학과와 공예전공이 이제 이 서울여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과인데 제2외국어 한문은 사회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 불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두 개 문구의 차이점은 직업탐구 영역 제외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업탐구 영역이 제외인데 산업디자인과 공예전공은 그 언급이 없으니까 직업탐구 영역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 영역을 반영할 때 이 두 학과는 아까 언급했던 3개 영역만 100분위 1을 선택 반영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이과 문과 나누는 게 아니라 학과별로 전부 다 반영 영역을 다르게 이제 설정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 좀 독특한 것은 식품응용시스템학부는 가형 가산점이 아니라 과학탐구 가산점만 언급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차 지원이 안 되는 학과는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가 아니라 국어랑 수학까지도 100분위 위주로 환산 점수를 한다는 점입니다. 인원수가 좀 독특한 게 전년도보다 인원수가 좀 줄었어요. 전년도 인원수가 참고로 이제 여기는 가군, 나군, 다군을 다 선발하는데 가군, 다군에 좀 학과가 많고 해서 전년도에 331명 가군에, 나군에 81명, 다군에 232명이었는데 이게 올해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인원수는 늘었는데 수시 인원수만 좀 늘렸을 뿐이지 정시 인원수는 줄였어요. 해서 309명으로 좀 줄인 점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학과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 가군에 있는 학과는 그러니까 인문대학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일어일문 학과는 가군이고 나머지 인문대학들은 다 다군에 있어요. 기독교학과도 다군에 있고, 사회과학대학에서 가군에 사회복지 아동학과, 언론영상학부, 교육심리학과는 가군에, 그 다음에 스포츠운동과학과는 나군에, 그리고 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 행정학과는 다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외운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내가 이제 요렇게 가나다군이 다 있는 서울여자대학교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냐면 좀 마지노선으로 짜는 게 좋아요. 나한테 안전한 산출이 나올 때 그 배치를 짜면서 나는 나다군을 좀 공략을 해보겠다. 내 점수대보다 좀 더 윗점수로 공략을 해보겠다. 그런 경우에 가군을 좀 내가 서울여자대학교로서는 좀 안정적인 점수대다라고 했을 때 가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짜시는 게 좋아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가나군을 상향 지원하면서 다군을 좀 안정 지원으로 서울여자대학교를 공략하겠다. 이런 방법도 가능할 텐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서울을 전체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고요. 서울여자대학교를 상향 전략으로 짜는 학생도 물론 있겠죠. 점수대에 따라서. 그런 서울여자대학교를 상향 전략으로 짜는 학생들은 잘 기억하세요. 나군, 다군은 쓰시면 안 되고요. 가군으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군은 기본적으로 인원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항상 입결이 가군보다 한 10점 정도 높아요. 그래서 내가 서울여자대학교를 꼭 가고 싶은 학교를 쓸 때는 상향 전략을 쓸 때는 가군으로 쓰셔야 된다. 왜냐면 나군은 또 인원수가 적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굉장히 인기 있는 교육심리학과가 13명. 그러니까 이 학교는 굉장히 심리학이라는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쓴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그리고 예, 이과의 경우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 7명, 다군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 생명, 환경과학부 33명. 인원수 좀 많죠. 근데 이것도 좀 전년도보다 좀 줄은 거예요. 자, 원예생명조경학과가 27명이나 다군에서 선발하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비인기학과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집안에서의 원예, 조경 이런 걸 좀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도 이제 슬슬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제 좀 인기 있었고 취업도 굉장히 잘 되는 식품응용 시스템 학부가 36명으로 확인이 되네요. 또 가군의 미래산업융합대학 내에 있는 경영, 패션산업, 데이터 사이언스, 디지털 미디어, 정보보호학, 소프트웨어 융합학, 산업디자인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가군이 가장 많은 인원수를 선발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상향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서울대 상황이다라고 하면 나라군을 보기보다는 가군에 좀 집중해서 쓰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트앤디자인 스쿨에 있는 현대미술 전공은 나군에서 13명, 그 다음에 공예 전공은 가군에서 13명을 선발합니다. 또 CD과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자율전공 학부랑 자율전공 인문사회 자연 각각이 나눠서 이제 인문사회가 더 인원수를 많이 뽑네요. 28명, 그다음 자연계열 10명만 선발하는데 자율전공 학부는 입결이 높을 거라서 내가 이제 공략을 할 때는 가군 학교를 쓰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계융합 전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박물관학 전공이거든요. 예전부터 관심 가져온 쪽의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과들 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서울여자대학교가 취업도 잘 되고 또 학과의 구성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짜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서울여자대학교는 뭐 특별하게 어떤 과목을 뭐 망쳤거나 이런 때 보는 것보다는 내가 굳이 정리를 하자면 100분위로 선발을 하는 학교고 그래서 내가 100분위 점수가 유리할 때 썼을 때 더 좋은 환산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내가 한 과목을 특별히 잘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점수의 산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올해가 사실 모두에게 힘든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입시의 과정 자체를 이번 고3들 또 이제 또 다시 입시를 하게 되는 뭐 재수 3수생들도 너무나 고생을 한 해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학생들을 다그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올해만큼은 저도 학생들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 한켠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들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